학교가 계속 유지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아쉽기도 하고 같이 또 신나게 놀자. 거기 학교에서 만나면. 폐교는 하나의 장소가 그냥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복합 기능을 하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김해공항 주변의 한 조용한 마을입니다. 공항 주변이라 높은 건물이나 이렇다 할 시설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도 거의 없을 한적한 곳입니다. 논밭을 지나 조금 가면 이 마을 한켠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있다기보다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은 폐교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광복대 개교한 학교입니다. 한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았을 운동장엔 지금은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외벽 상태가 깔끔합니다. 축구장도 꽤 널찍합니다. 직접 들어가 각 층의 교실 수를 계산해 보니 꽤 규모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허름한 시골 학교 모습일 거라 생각한 예상이 제대로 빗나갔습니다. 너무 멀쩡해서 그런가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요. 저희 학교도 이런 식으로 언젠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옛날 다니는 학교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덕도초등학교. 80년의 역사도 지방 소멸의 파도를 맡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교육 서비스와 문화시설, 직장 등을 빨아들이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마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학교인 만큼 졸업생들도 꽤 많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학교를 활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학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그 졸업생들도 많고 그 졸업생들은 대부분 여기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애착을 많이 갖고 주기적으로 학교 관리를 자발적으로 해주시고 있고 건물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구청과 협약을 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치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폐교는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이 심각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누적 폐교 수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작년 한 해로만 좁혀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모두 일자리나 거주 환경, 문화시설이나 교육 여건 등이 서울 등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폐교된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주변 학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또 폐교되고 또 학생들이 옮겨가고 이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전북의 폐교를 앞둔 학교로 넘어가 봤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겨가기 직전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고백하자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어려서 학교가 없어지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친구들이 가까운 동네에 사니까 또 같이 만나 재밌게 놀 거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같이 있어줘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같이 또 신나게 놀자. 거기 학교에서 만나면. 그동안 같이 놀아서 고마웠어. 여기서 친구는 같은 학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교생을 다 합해도 10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전 학년이 다 친구입니다. 6학년에 1명뿐인 정원이는 학교의 맏형입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 속에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유치원도 다녔어요.
1학년에는 2명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합동반 하다가 5학년 때부터 혼자 있었어요. 친구들도 생각나고 이 학교가 없어진다니까 아쉽기도 하고 많이 다니면서 정겹기도 했어요. 1대1로 수업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큰 학교로 가면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모두 가르쳐야 되는데 한 명만 가르치니까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마지막이어서 아쉽기도 하고 저희 아빠, 할아버지 다 여기 다녀서 제가 마지막이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좋게 돼요. 5학년에 한 명뿐인 현승이는 음악에 소질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엔 좀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자세가 나옵니다. 형과 누나가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 치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습니다. 원래 그거 다 외운 건데 긴장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건반이. 너무 쉽죠? 네. 얼마 나와요? 28이요. 학교가 사라지는 게 좀 슬퍼요. 그래서 잘 적응해보고 일단. 폐교를 앞둔 학교에 다닌다는 건 선생님들에게도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교직 생활 15년 베테랑인 선생님도 처음엔 한 반에 한두 명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해지기도 했고 아이들과 정도 들었습니다. 매번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느끼는 마음은 비슷하지만 이번엔 더 애틋합니다.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졸업식은 6학년이 혼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도 같이 학교를 뭐 졸업은 아니지만 떠나니까 같이 이제 합동으로 뭐 작별식, 이별식 하자. 졸업식이 하지 말고 작별식이다. 어떻게 할까? 애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졸업 앨범도 아이들도 뭐 추억 앨범처럼 하나씩 만들어주자 하면서 1년 동안 계속 그런 것도 준비했었습니다. 보다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학교도 한 세기 가까이 된 곳입니다. 역사가 새겨진 곳을 지키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입학생으로 맞이한 거였습니다. 반응이 좋았지만 심지어 이젠 이 어르신 입학생마저도 줄었습니다. 1940년 5월 개교한 이후로 한 84년 정도 됐고 또 올해 졸업생이 한 명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팔순장치거든요. 80회 졸업으로 마지막 그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돌았어요. 근데 학교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교직원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할머니 학생들을 입학생으로 받은 거예요. 학교에 가정 형편으로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 졸업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작년까지 졸업을 시켰더라고요. 그 할머님들이 중학교까지도 진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할머니 학생마저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신입생이 없고요. 이제 남은 일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학교 건물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교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폐교를 맡아서 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 애들은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만 머무를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것 또한 저의 책무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스스로 이완을 해봅니다. 학교가 계속 유지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정착해서 살만한 그런 여건을, 그런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도 계속 지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 시설을 해줘야 이런 시골 학교도 살고 지역 사회도 더 살아나고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이가 있는 젊은 부모들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방의 고심이 깊습니다. 최소한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육 때문에라도 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7천 명 정도 떠나는데 그중에 약 한 30% 정도는 교육이 또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의 실력을 좀 길러줘서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자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인데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이제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 스마트 칠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럼에도 폐교가 늘어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폐교는 폐공장과는 다르지요. 하나의 장소가 그냥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그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의 추억의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서적인 큰 충격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폐교는 일반적인 폐건물을 재활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공간 시설의 활용성이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만 활용되면 지역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제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과 밀착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폐교가 재활용되고 재탄생돼야 되는데요. 후쿠오카는 그로스 넥스트라는 공유 오피스를 만든 학교가 있어요. 폐교를 공유 오피스로 만들고 그 학교 출신이 와서 일도 할 수 있어요. 오사카는 사실은 코리아타운에 있는 소학교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인데요. 이제 거기도 학령 인구가 줄어서 폐교가 되니까 거기는 복합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쿠노 파크라는 복합 공간이에요. 댄스 스쿨을 6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태권도 도장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곳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파티 플래너라는 수업을 하는 곳인데요. 부산에는 다양한 해양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해양 축제를 할 때 파티를 연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파티를 열어볼까라는 걸 기획하고 준비해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네. 폐교를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넓게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 건물은 1963년도에 만들어졌고 1964년부터 중앙중학교라는 학교 건물로 쓰이다가 2012년도에 폐교되면서 이 건물을 저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공간 중에서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체험들의 니즈가 요구가 많아서 저희 놀이마루는 명칭도 놀이마루로 바꾸고 그리고 학생들이 문화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뭐 파티 플래너나 미디 음악이나 단위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가고요. 그리고 주중 또 오후 시간대는 저희 부산에서 하고 있는 지역형 늘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기초 특강이나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체험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쪽 공간의 북카페나 전시실에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비록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는 폐교됐지만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인구 정책, 일자리 정책이 선행돼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아이들이 그 지방을 일단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리부팅 지방시대.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졸업생들의 추억을 지켜주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학교는 아이들이 있을 때 가장 학교답겠죠. 언젠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그날을 기다려봅니다.